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옥수는 보면 볼수록 알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철하고 관계를 놓고 보자면은 분명히 상철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보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좀 짜증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제 3자가 봤을 때는 상철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구나. 광수한테 마음이 있는데 광수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처를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광수한테 그렇게 또 적극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옥순의 마음, 러브라인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제작진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에 모든 거를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도 확실히 옥순의 입장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왜냐 아직까지는 삼각관계를 유지를 하고 광수하고 상철 사이에서 약간은 갈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제작 의도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트 선택하는 거, 피크닉 도시락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그 장면만 보더라도 확실히 옥수는 상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자. 거리 두기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을 좀 보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번 데이트 선택에서는 옥순이 선택을 하든 상철이 선택을 하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옥순이 이번 선택에서 광수를 선택을 했었고 근데 광수를 선택을 했을 때 상철 쪽으로 가지 않고 상철이 안 보이는 광수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상철을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상철을 왜 부담스러워할까? 본인이 상철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순이 상철한테 직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좋아한다, 호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상철이 표현하는 그 마음들, 상철의 호감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철 앞에서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내가 상철 눈에 띄지 않겠다. 상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서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하고도 대화를 꽤나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는 안 나왔었는데 광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광수가 옥순한테 더 빠져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옥순도 지금은 광수한테 마음이 더 커 보여요. 처음부터 광수한테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을 광수한테 조금씩 표현을 더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상철하고 광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아직까지도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선상에 있었는데 상철하고의 데이트에서 상철이 조금 더 내려와서 광수가 1순위가 됐다. 자 그리고 둘의 데이트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옥순의 마음이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 이제 광수가 빨대로 빨대 구멍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 뭐라고 하냐? 치과 치료. 옥수는 저런 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사놀이, 간호사놀이. 광수가 그러잖아요. 이거 원래 임플란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다. 남자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내 직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 서로 사귀면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나마 의사 같은 경우, 특히 치과 의사, 개업을 한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직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고 옥순이 간호사 놀이를 하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상철하고는 저런 게 없었어요. 상철이 나사에 간다, 스페이스X에 간다, 미국 영주권을 이미 신청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상철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런 식으로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 놀이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옥순 입장에서도 웬 생뚱맞은 소리야. 뭔가 현실성 없는 얘기로 다가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농담조차 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런데 광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수는 실제 지금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개원 의사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의사, 간호사 놀이를 할 줄은 몰랐어요. 옥순한테도 저런 면이 있구나. 제가 봤던 장면 중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옥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집중하더라고요. 진짜 간호사인 것처럼. 자, 그리고 광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트를 좋아하느냐, 어떤 데이트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 되는데
걷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걷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뭔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저거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난다고 했는데 과연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래서 본인이 한두 번씩 1시간 혹은 2시간씩 산책을 한다고. 자, 상대방이 저렇게 못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실제 걷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과연 걷는 거 싫어한다, 걷지 않는다. 걷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걷는 걸 싫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부터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수가 플러팅을 잘해요. 마음 표현도 잘하고 내 빈틈으로 들어와 달라고 그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옥순이 엄청 좋아합니다. 딱 봤을 때 광수는 거의 넘어갔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서 옥수님이 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안 했다. 이 얘기를 옥순한테 하는데 이 전날 밤에 대화를 한 걸 보니까 옥순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광수한테 질문을 별로 안 한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상처라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라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연하죠. 그리고 장거리에다가 유자녀. 광수님은 1살 차이고 비교적 가깝고 게다가 서울에 집도 있다고 했으니까 서울에 살고 싶으면은 서울에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집이니까. 병원은, 치과는 인천에 있지만 게다가 자녀도 없고 이제 조금씩 그 광수한테 본인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네가 낫다. 그런데 그거를 꼭 상처라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상처라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꼭 상처라고 비교를 해야 됐을까? 본인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상처라고 광수는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느낌이고 그래도 네가 앞선다. 그리고 걸리는 게 없어서 질문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조건들이 아무리 내가 걸리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건만 가지고 상대방을 만날 것도 아니고 뭔가 대화하면서 성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성격인데 대화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조건적인 것들이 맞아서 내가 질문을 안 했다? 이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건적인 것들이 더 앞서고 맞기 때문에 대화를 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건적인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 대화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잘 된다, 더 잘 맞는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것들은 고난인데, 고통인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서로 성격적인 부분은 되게 잘 맞는다. 골치 아픈 겁니다. 초혼도 아니고 재혼이고. 재혼 같은 경우는 초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조건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고 성격적인 거는 당연히 서로 보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초반에는 상철이 조건적으로 안 맞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고 호감 표현을 해주고 말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선을 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부담스러웠던 거죠. 생각보다 재미도 없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은 상철의 관심 자체가 싫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광수가 이번에도 무뚝뚝하게 재미없게 있었으면은 뭐 옥순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광수를 내치지는 않았겠지만은 큰 호감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광수가 플러팅도 잘해. 호감 표현이죠. 자기 어필이고 나를 선택해. 이런 말들 못할 것 같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은근히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옥순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상철뿐만 아니고 광수도 상철처럼 호감 표현을 잘하는구나. 오히려 더 잘하는구나. 옥순이 인터뷰에서 두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광수님하고 있을 때 더 편안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광수하고 있으면은 편안하고 내 모습이 나오고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상철하고 있으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표정 자체가 그래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약간씩 광수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느낌이죠. 광수하고 더 잘 맞는다고 느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철하고 광수의 차이도 있지만은 옥순 자체도 이미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광수하고는 내가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이트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고 상철하고 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벽을 치고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 본인이 그렇게 해도 상철이 다가올 거라는 걸 옥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받아줬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방어막을 치면서 상철하고 데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한 거고. 자, 그리고 영수가 이제 남아있죠. 지난번 대화에서 그 옥순이
영수를 완전히 끊어낸 것도 아니고 약간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줬느냐? 간 보지 말고 이리저리 재지 말고 네가 몇 순위든 1 등이든 2 등이든 꼴등이든 그런 거 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들이대라. 마음 표현을 해라. 이런 식의 신호를 줬어요. 그것도 영수가 알아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 봤겠죠. '과연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지금 시점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지금부터 들이대기에는 영수가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왜냐?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높은 순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진짠지 아닌지 나를 시험하기 위한 건지 영수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 높은 순위에는 없다.' 이건 알고 있죠. 왜냐? 광수가 있기 때문에. 상철은 어느 정도 나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나보다는 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영수가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옥순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느냐. 나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이대는 거하고 나한테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들이대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가 물어봤던 건데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 줬어요. 여기서도 옥순하고 영수가 대화를 하는데 영수가 혼자 먹었잖아요, 도시락을. 근데 옥순이 알면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수가 알면서 물어보냐고. 옥순이 영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든요. 약간 스킨십 비슷한 건데 확실히 영수한테도 뭔가 아쉬운 마음은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수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침에는 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 거고 그런데 자기가 오판을 했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옥수는 안 될 것 같다.' 광수하고 옥순이 너무 잘 될 것 같거든요. 광수가 하는 표현도 그렇고 둘의 관계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옥순의 표정이 야리까리합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영수가 좀 들이대 주기를 바랐는데 뭔가 갑자기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영수가 "아닌 것 같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죠. "미안한데 나는 광수님밖에 없다." 혹은 "광수하고 상철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영수님은 없다." 얘기를 해 줘야죠. 상대방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렇게 정리하는 말을 했으면은 쪼끔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런 말을 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표현이, 표정이 뭔가 좀 이상해요. 시작도 하기 전이긴 한데 영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옥순이 뭐라고 하냐? "그거 말해 주려고 왔구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표정도 좀 어두워졌고 아까보다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영수가 "아 그냥 나 너한테 올인하기로 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옥순이 그래요. 자기는 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순위를 물어보는 거는 내 호감이 상승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 간 보지 말고 들이대라." 이 얘기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영수는 정리하는 얘기를 하고 옥수는 쪼끔 아쉬워하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겠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남자들이 다시 마음을 공개를 했잖아요. 낮에 선택했던 데이트에서 남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옥순을 이제 누가 선택을 하느냐. 광수는 선택을 했고 상철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옥순을. 거리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옥순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철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고 광수가 의아해하니까 거리 두기를 해서 거리를 서로 두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내에 또 아쉬운 표정이거든요. 자 제가 아마 이번 기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옥수는 되게 어려운 캐릭터다. 쉽지 않은 캐릭터다. 왜냐?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29기 옥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싶어 하고 거절은 안 하고 이번에 낮에 하는 피크닉 선택에서도 여자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마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선택을 받았고 랜덤 데이트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 광수하고도 약간 밀당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근데 정작 데이트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상철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광수하고의 데이트를 또다시 하고 나서 상철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정리를 할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상철을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광수하고 비교를 하냐 마냐 지금 이런 문제는 아니고 상철을 언제 정리하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보면은 상철도 아직까지는 옥순을 포기를 못하고 있고 너무 여기저기 간보는 느낌이 있고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요.
뭔가 꽁 하고 숨기고 있는 느낌이고, 뭔가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얘기들을 좀 명확하게 할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철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빌런이 돼 가고 있는 것도 옥순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상철을 다 안 받아주고 본인이 좋아하는 호감 가는 사람을 다 받아주지 않았다면은 상철이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받아줬단 말이죠. 상철이 눈물까지 흘리고,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상대를, 게다가 그 상대가 어리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다 받아줬다. 그렇다고 해서 옥순이 상철하고 될 마음이 있었느냐? 그거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상철이라는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의 가능성, 연인으로서의 가능성, 결혼 상대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상철의 상태는 더 악화될 거다. 상철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옥순이 그거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만큼 나이를 먹고 그만큼 경험을 했으면은 상철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 정리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광수한테 집중을 해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